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언젠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보러 들어가는데 영광철 씨가 누가 쓱 지나가는데 멋있어요. 이렇게 보니까 영광철 씨야. 근데 말 붙일까 했는데 옆에 외국 분 지휘자하고 지나갔었어요. 그래서 예 말을 못 붙였습니다. 왜 웃으시는 거예요? 난 이게 이해 안 되긴 처음이네요. 그 웃음은 뭐죠? 목소리 때문에? 저도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그러니까 음역은 이제 베이스시잖아요. 네, 근데 그렇습니다. 베이스라는 것보다는 그 오페라 가수라고 불리는 걸 좋아한다던데 그러십니까? 일단 저는 그 오페라로 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. 예, 예. 그러니까 콘서트나 뭐 방송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잘 하지 않고 주로 네네. 오페라 무대에서 오페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선생님께서도 네. 배우라고 소개하셨지만 예, 예. 또 하시는 일 분야가 정확하게 있으신 거고 그래서 오페라는 어쨌든 우리 뭐 이따 2부에도 오페라 아리아가 있긴 하지만 또 가곡과는 좀 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, 그러시군요. 네. 저 충분히 이해돼요. 왜냐면 요즘에 그냥 뭉뚱그려서 저보고 연예인이라고 그래요. 네, 그렇죠. 사람이 저를 보면 연예인이다 그래요. 저는 평생 연예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영광철 씨가 생각하시는 오페라 가수다 하는 게 저도 배우라고 생각하지 아니 뭐 어느 걸 비하해서가 아니라 제가 예능 쪽의 사람은 아니니까 뭐 가끔 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. 자, 3월에 이 겨울 나그네 좀 어색하다고 하면 어색할 수도 있어요. 보통 겨울에 많이 하고 또 밤에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선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, 사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뭐 추운 시간도 길었고 사만사원도 별로 없었는데 활동하면서 주로 이 시간에는 유럽에 많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암울한 날씨 그리고 회색 하늘 이런 걸 많이 상상하면서 항상 겨울이 되면 기회가 되면 겨울 나그네를 한번 이렇게 불러보는 그런 기회를 네네. 가졌었는데 올해는 제가 1, 2월에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. 그리고 전곡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침 11시에 그래서 뭐 보리수나 봄꿈 같은 가벼운 노래들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예. 그 겨울 나그네 가운데 5번째 곡인 보리수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저를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. 아, 네, 맞습니다. 아세요?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예, 저는 그 곡을 또 유난히 좋아하죠. 네. 제가 출연했던 영화에서 쭉 흘렀기 때문에. 그런데 가곡이라는 건 이제 시를 기본으로 하죠. 네. 그 시에 대한 그 이해, 시어에 대한 어떤 연구가 분명히 있어야 네, 되는데 그렇습니다. 그거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오페라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오페라는 그 대본이 있고 우리 뭐 셰익스피어나 쉴러나 그런 사람들이 쓴 대본을 오페라화해서 만든 네네. 것들이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곡은 그 굉장히 많은 시인들이 그들이 느끼는 아니면 그들이 살았던 환경 또 그들이 시를 썼던 그 계절 이런 것들이 네.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페라처럼 뭐 2시간이면 2시간, 3시간처럼 그 한 캐릭터를 보여주기보다는 3분 어떤 건 4분 안에 그 모든 그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죠. 네. 그래서 그 시어를 특히 보면 저희가 현대 사회에서도 저희가 50년대, 60년대의 글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그렇죠. 있는 것처럼 예. 그 당시에 1800년대에 한참 그 문학이 발달하고 있을 때에 시어를 저희가 사전을 찾아서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려면 일단은 뭐 독독 사전이나 아니면 영영 사전이나 이런 까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페라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장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떤 한국 가곡도 보니까요, 그 가곡은 시어인데 그걸 바꾼 사람들도 있어요. 저 큰 소나무 버여지고 엎구려라는 가곡이 있는데 네. 그 요즘은 베어지고 엎구려라고 가곡을 바꿨어요 가사를. 네, 근데 버여와 베어는 다른데 그렇죠.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.
그게 이제 뭐 관객들을 생각하면 관객분들을 생각하면 버려지고 이거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. 아니 뭐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그분들이 네. 듣고 저게 뭐지 찾아 버혀가 옛날 말로 배어구나라고 네,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가곡은 특히나 네, 가곡은 그런 예.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렇고 외국 분들이 한국 가곡 부른 분들이 꽤 계세요. 뭐 바바다 보니도 있고 네. 뭐 아주 우리나라 말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는데 연광철 씨는 주로 독일 활동을 하시니까 네. 이태리어도 하시나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네, 오페라 네, 하니까 그쪽에 그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뉘앙스라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걸 어떻게 공부하세요? 일단은 성악하는 분들은 먼저 악보를 접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시보다는 음과 곡 전체를 처음부터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. 원래는 그 시를 먼저 찾아서 읽어야 되거든요. 네네. 그 시를 먼저 찾아서 읽고 악보와 관계없이 시를 읊을 수 있는 때가 되면 이제 말도 입에 붙고 그 시의 시상이라든가 모든 걸 동감할 수 있을 때 노래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거창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접근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시를 대했죠. 그들의 시. 네네. 네,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그 정서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습니다. 그렇게 접근했죠. 가곡은 그렇다고 저도 오페라는 극이니까 극 안에는 그 나름대로 그 지방색이 있어서 그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그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. 네. 어떻게 그걸 찾아내죠? 그런 건 일단은 그 원래 그 원주민이라고 그러나요? 그 나라 분들의 네네네. 도움을 받아야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독일어권 하면은 독일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스위스의 굉장히 많은 부분과 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체코의 일부에도 독일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언어가 다 다르거든요.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쪽으로 가서 듣는 말과 서쪽으로 가서 듣는 말이 서로 다르듯이 또 어떤 걸 이해 못할 수 있는 말도 있고 예, 예. 그렇듯이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건 오페라를 해보면 이제 비엔나 같은 데서 오페라를 하면 비엔나는 모든 모음이 굉장히 밝아요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거기는 막 eins, zwei 이렇게 말하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독일은 그냥 eins, zwei 이렇게 말하고. 예.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함부르크나 뮌헨이나 이런 데서도 또 말이 다르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오페라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캐릭터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노래하는데 독일 사람처럼 부르는 거는 조금 아 그렇군요.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기 좀 어렵죠. 그렇죠. 네. 우리나라 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도 TV 예능에 출연하는 친구들 보면 그 누구죠? 조나단인가? 그죠? 우리 뉘앙스를 참 잘해요.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이제 맞장구 치는 건데도 그러지 이러면서 그런 뉘앙스를 배우는 것은 언어적 감각인 것 같은데 그게 있어야 되죠, 성악가도. 그러면 물론입니다. 네. 지금 현재 벨리 슈타초퍼의 소속이신가요? 베를린 슈타초퍼에서는 제가 10년 동안 일을 했고요. 예. 10년 동안 94년부터 2004년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아 그렇습니까? 다른 많은 세계에 있는 다른 극장들에서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벨리 슈타초퍼에 들어가서 전속 가수가 된다는 거는 그 꿈 아닌가요? 옛날의 꿈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저는 사실을 공부를 하면서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. 제가 베를린에 있으면 공부하면서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을 하는구나, 이렇게 오페라를 하는구나 이런 거에 제 공부는 충분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물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와서 저 스스로 제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피아노 반주로 슈타초퍼 무대에서 한번 노래해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다라고 오디션을 했죠.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그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지휘자가 저를 듣더니 그냥 너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 이러고 그 말만 하고 갔어요. 네.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.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자기 극장에서 저를 일하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어요. 그렇군요. 연광철 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혼자서 염색을 했는데 그냥 나올 걸. 이렇게 멋있는 줄 알았으면 혼자 염색 잘하죠. 예, 저도 워낙
그 정도에 가까운 흰머리인데 자 성악가는 또 이 호흡이 필요해서 다음 또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. 나가서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죠. 박수 한번 주십시오.